크리스마스에는 다 끝나고 영국이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자 사람들은 깃발을 흔들며 애국적인 흥분에 쌓여 이를 받아들였다. 이것은 20년 후에 조용히 전쟁을 맞이했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일이었다. 아일랜드와의 내란의 가능성은 잠시 없어지게 되었다. 정당들 간에는 심한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보수당은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일치 단결했다. 해군의 호위를 받아 영국 원정군은 8월의 처음 몇 주일간 영국 해협을 건너 안전하게 수송되었다. 영국인들은 일반적으로 흥분과 자신감에 쌓여 있었다. 처칠은 해군성 장관에 임명된 후 해군을 전쟁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는데 이 노력은 영국 함대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다. 그런데 최고사령부에 관한 결정이 지체 없이 내려져야 하는데 그 결정 중의 하나는 함대 총사령관인 조지 칼라한 경을 존 젤리코로 교체시키는 일이었다. 칼라한 경은 1914년 10월 1일에 은퇴하기로 되어 있으나 때가 때인 만큼 개인적인 문제를 고려할 시간의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윈스턴은 7월 31일에 자신의 결정을 클레멘타인에게 알려주었다. 전쟁이 선포될 것이 확실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칼라한을 면직시키고 젤리코를 임명하기로 결정했소.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의 그 현명한 결정에 대해서 의심치 않았으나 칼라한 경이 면직되는 방법에 대해 걱정을 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윈스턴에게 편지했다. 칼라한을 직접 만나보시고 그에게 위원회의 자리를 하나 주세요.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해군성의 고문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만약 당신이 그에게 명예스럽고 신뢰가 가는 자리를 제공한다면 사람들은 그가 현재의 상황에서는 대우를 잘 받았기 때문에 그 자신은 굴욕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여자들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 가련한 칼라한 여사의 슬픔은 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칼라한에게 잘해주면 그 슬픔은 누그러질 것입니다. 그가 계속 직장을 갖고 있으면 그녀는 비교적 잠잠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만나보세요. 만약 그가 임명받기를 거절한다면 저는 당신이 그의 봉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임명을 수락하라고 재촉할 것입니다. 날짜는 적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기간 동안에 씌어진 클레멘타인의 편지 속에서도 클레멘타인의 현명한 충고를 발견할 수 있다. 윈스턴은 파리에 있는 영국 원정군 총사령관인 존 프렌치 경을 자주 방문했다. 윈스턴은 이 방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입수하여 전황에 대한 광범위한 견해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처칠의 이러한 방문은 그의 몇몇 동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에게 편지를 썼다.
저를 성가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존 프렌치 경을 방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상에게 말씀드리세요. 만약 말씀드리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이며 수상께서는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키치너 경과 상의하실 줄 알고 있어요. 만약 키치너 경이 독자적으로 젤리코를 만난다면 당신은 놀랄 것이며 또 화가 나실 것입니다. 수상께서는 당신을 의존하고 있으며 당신의 말을 더욱더 경청하시고 계십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각에서 활력 있는 유일한 젊은이입니다. 세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의 전쟁 중에 당신이 해군성 장관이 되었다는 것에 자존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윈스턴은 클레멘타인의 충고에 귀를 기울였다.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의 곁에서 사건들의 핵심 속에 서 있기를 분명히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임신 7개월이라 아이들과 함께 페어트리 코티지에 머물러 있었다. 윈스턴은 떠나면서 자동차를 가족에게 남겨두었다. 윈스턴은 동부 해안은 독일 공격의 목표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클레멘타인과 아이들이 필요할 때 쉽게 피난 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은 8월 8일 토요일에 편지를 썼다. 모터는 아마 수요일까지는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전까지는 독일인들이 도착하지 않기를 바라오. 그런데 흥미롭게도 클레멘타인은 세상 돌아가는 일을 많이 접촉하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있을 시련의 중대성은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윈스턴은 8월 9일자 편지에서 그녀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두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당신이 해안에 기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약간 걱정스러운 생각이 드는군요.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100분의 1이지만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동차 모터를 수리해서 문제가 생기면 곧 차를 타고 피신할 수 있도록 하시오. 윈스턴의 이러한 걱정은 단순히 공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스카보로, 위트비, 그리고 하틀풀 등과 같은 동부 해안 도시들이 독일 선박의 함포 사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클레멘타인은 뉴스를 학수고대했다. 윈스턴이 전화로 자신의 편지가 도착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음에도 왜냐하면 8월 9일자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기 때문이다. 비밀 뉴스가 들어있는 당신 편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편지는 즉시 없애버리겠어요. 그 편지에는 원정군에 관한 말씀이 있기를 바래요. 제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편지를 해주세요. 그날 윈스턴은 그녀에게 하나의 문서를 보내면서 받는 즉시 소각시켜 버리라고 지시했다. 8월 10일자 편지에서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을 안심시켰다. 그 비밀 문서는 읽자마자 제가 직접 부엌에 가서 불에 소각시켜 버렸어요. 원정군에 대한 뉴스를 더 보내주세요. 원정군이 언제 갈 것이며 어디에 상륙할 것이며 처음에는 어느 연대가 갈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윈스턴은 8월 11일에
클레멘타인에게 짤막한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그가 얼마나 지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윈스턴은 이 편지 속에서 클레멘타인이 원정군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질문을 하고 있다고 점잖게 꾸짖었다. 매우 필요한 윈스턴이 당신에게 몇 자 쓰오.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그 원정군은 제 갈 길을 가고 있으므로 때가 되면 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나의 일은 매우 힘들고 또 흥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그만둘 수가 없소. 윈스턴의 이 필요한 편지를 받고 클레멘타인은 그 다음 날 실질적인 제안으로 가득 찬 답장을 썼다. 많이 피곤하시겠지요. 1. 아침 승마를 결코 빼먹지 마세요. 2. 밤 12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잠을 잘 주무세요. 하루에 8시간은 자야 해요. 3.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지 마세요. 그리고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도록 하세요. 금빛 모래사장은 그 위에 요새를 설치하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지만 이 모래사장은 그곳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참으로 유감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당신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주 사랑하고 있어요. 사건들의 핵심에서는 떨어져 있으나 페어트리와 비하이브 코티지에서의 생활은 오락과 흥분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윈스턴이나 클레멘타인과는 알지 못하는 로버트 휴스턴이라는 부유한 선주인 보수당 국회의원이 윈스턴을 치하하는 편지와 함께 클레멘타인에게 큰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내주었다. 물론 클레멘타인은 감사하다는 편지와 함께 이 선물을 돌려보냈다. 그는 이 사실을 윈스턴에게 편지로 알려주었다. 윈스턴은 8월 31일에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을 썼다. 서슴지 않고 그 반지를 돌려보냈으니 참으로 당신은 올바른 일을 했소. 고결한 행동 원칙을 갖는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나는 당신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클레멘타인과 넬리는 친정어머니가 계속해서 DF에 산다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클레멘타인은 페어트리 코티지로 친정어머니를 초대했다. 어머니는 8월 중순경에 도착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오버스트랜드에서는 스파이 사건이 발생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